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앞선 영상에서 나경원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원희룡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또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그 과거 행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외국인, 그 다음에 영주권자, 난민들 한테 무슨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런 거에 이제 공동 발의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원희룡은 자기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하고 그 입장에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과거 행적과 관련된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국가보안법 개정,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섰을 때 민주당에도 입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희룡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그 정도 대답이 아니라 한동훈을 향해서 무슨 커뮤니티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 이준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요새 어디서 뭐하고 다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준석이 FM 코리아 그 게시판 그걸 갖다가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확인한 바가 없지만 제가 인터뷰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우성 씨라고, 이번에 그 옛날 이준석 지역구의 예비 후보로 출마하려다가 이제 컷오프 된 사람인데, 어쨌든 그 최우성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사람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당 윤리로부터 이제 징계받을 위기에 있을 때 그 여의도 당사 앞에서 7명, 본인 포함해서 7명 이렇게 이준석 수호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 최우성 씨를 포함한 그 7명을 이제 칠무회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대체 칠무회가 뭐냐라고 이렇게 당사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나오는 대장들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게 약간 조롱 쪽으로 그게 칠무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얘기가 잠깐 또 딴 데로 샜는데, 그 최우성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준석이가 사람이 옆에 있든 말든 뭔 얘기를 하든 말든 계속 그거 FM 코리아인가 그 게시판만 보고 앉아있답니다. 거기서 이준석 쳐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뭔 얘기하나 요것만 보고 앉아있답니다. 최우성 씨 주장에 따르면. 근데 마치 이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거의 이준석이 취급하듯이 커뮤니티나 보고 앉아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자기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잘 기억도 못하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조차 못하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하고 지금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자기의 입장을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것이지, 그걸 문제 제기한 그 과거 행적을 따져 물은 그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무슨 이준석이 취급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정말 심각한 이 한동훈에 대한 모욕적 언사가 아니었느냐, 아마 한동훈 지지층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원희룡이 얘기했던 국가보안법에 대한 그 입장,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원희룡은 그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거야말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참 전에 다뤘던 주제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 이렇게 다뤘던 거라서 여러분들하고 기사를 몇 개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은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번 TV 토론은 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이 처음으로 하는 TV 토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은 당원조차 아닙니다. 당원도 아닌데 저도 관심 있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그 자리에서 원희룡은 너무나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선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직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당법에는 이 당대표 경선에서 허위사실 공표했을 때 이걸 갖다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당법 제52조입니다. 당대표 경선 등의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요 다음에 살펴볼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걸 살펴보시고 원희룡이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살펴봐야 될까? 원희룡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고 했던 그 과거를 갖다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인데 원희룡은 2018년 6년 전에 자신의 그 발언들을 정말 모른 척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2018년 자기의 언행을 갖다가 자기 머릿속에서 지웠다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글쎄 원희룡 머릿속에선 지워졌을지 몰라도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희룡 2018년 5월 25일 유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도민의 명령이라면 민주당 입당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이 기자는 해설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민주당 입당 가능성까지 선택지에 올렸다. 그리고 앞서 이때로부터 이틀 전에 23일에는 논평을 통해서 특권과 반칙이 발붙일 수 없는 나라, 상식과 원칙이 대우받는 사회, 노무현의 꿈은 우리의 모두의 꿈, 거의 뭐 문재인이가 얘기한 뭐 중국몽 뭐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식으로 노무현의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랍니다. 저는 글쎄 아니 우리 모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 아닙니까? 노무현의 정신을 실현하는 길에 저도 그 뜻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5월 23일에 이런 노무현 칭송, 노무현 찬양성 이런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노무현 탄핵을 자기가 정치를 한 동안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꼽았던 거. 그리고 또 이틀 뒤에 도민의 명령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이게 원희룡의 말을 기자들이 잘못 알아듣고 쓴 거겠습니까? 아니면 원희룡이 반어법으로 아니면 원희룡이 농담조로 실없이 얘기한 거를 정말 이 기자들이 진지하게 갑자기 해가지고 원희룡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사를 썼겠습니까? 원희룡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시스의 2018년 5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원희룡과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때 당시에 원희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민들이 저를 지지하면서도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중앙정치를 곁눈질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불러온 면도 있지만 오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기 도정을 맡아서 한동안 제주 도정에만 전념하겠다. 아울러 도민들이 원한다면 4년간 당직을 갖지 않겠다. 하지만 도민들이 명령한다면 민주당에도 입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원희룡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당시에 문재인 당이었습니다. 문재인 당. 여러분들은 문재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오는 동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 압제에 신음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실정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 민생고에 허덕였습니까? 여러분들 그 문재인이가 이 국가 안보, 그 다음에 국가 경제 이런 면에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잘한 게 있습니까? 그냥 그 예전 상태 현상 유지만 했어도 문재인이가 욕은 그렇게 안 들었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저거 다 손대가지고 다 망쳐놨지 않습니까? 그 복원하기도 힘듭니다. 그 후과가 그 부작용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후유증에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시달리고 있고 그 후유증이 20년, 30년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찬이가 무슨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집권은 못하겠지만 그 문재인 세력들이 최소한 그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집권한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20년, 5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미래에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정말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재인 5년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보수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도민의 명령이라면 민주당에도 입당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자기의 신념 같은 건 없다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도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당에도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앞서 살펴본 기사에서 노무현이를 찬양하고 그랬던 것처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무슨 원희룡이가 무슨 농담조로 얘기한 겁니까? 원희룡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무현에 대한 그 찬양, 그 다음에 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거 이게 여러분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만 갖고 또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셔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언제 거냐면 6월 1일자 세계일보 인터뷰 기사입니다. 누구를 인터뷰했겠습니까? 당연히 원희룡을 인터뷰했습니다. 원희룡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 몸을 담고 가는 게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과 함께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몸을 담고 있었던 이 새누리당의 후신 자유한국당 또는 자기가 저기 뭐야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으면서 그 유승민이가 뛰쳐나가서 만든 개보신당, 그 개보신당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바른정당, 그 바른정당이 또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쳐서 바른미래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뛰쳐나왔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제주도지사 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무소속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자기가 그 몸담았던 정당들에 대해서 도민과 함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고 얘기를 한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원희룡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도민의 명령이라면 그때 가서 정당 선택을 고민하겠다. 권력은 국민이라는 바다에 띄운 종합배다. 바다는 배를 띄워주기도 하고 뒤집어 버리기도 한다. 다음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문재인에 대해서 정말 짤막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재인의 실정, 문재인의 악행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냐면 그거 얘기하다가 정말 진지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다가는 제가 일주일 동안 얘기해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꺼렸는데 그 문재인에 대해서 아까는 이 원희룡이 또 노무현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문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성과 진정성, 서민복지 정책을 생산하는 능력 운운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원희룡이 그랬습니다. 원희룡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과 6년 전에 이 문재인 강점기 때, 문재인 치세 때, 치세는 아니, 치세는 좋은 긍정적인 의미니까 문재인 그 5년 동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절정기에 달했던 2018년도입니다. 뭐 이때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니 무슨 김정은이하고 뭐 평화 노름이니 뭐 별거 다 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문재인의 도덕성, 진정성, 서민복지 정책을 생산하는 능력으로 볼 때 제주에서 원희룡이 이 얘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이 그의 철학 국가 비전과 보조를 맞추면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그냥 허언입니까? 실언입니까? 농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원희룡은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원희룡은 그 뒤에도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제주도지사가 되고 나선가 당선되고 나선가 이 JTBC 손석희와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거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니다. 나는 그냥 정말로 이 도민들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취지로 한 거지. 내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없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바꾸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번복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원희룡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희룡이 오늘 TV 토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는 한동훈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한 것처럼 원희룡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깐깐하게 엄격하게 법적 규정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원희룡? 글쎄 아마 떳떳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거 원희룡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2004년도 이 노무현 열린우리당이 153석을 얻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역풍에 힘입어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로부터 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소위 말해서 4대 개혁 입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국가보안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반발이 거세니까 국가보안법 개정을 하자. 국가보안법 개정은 뭡니까? 가장 약한 고리, 윤석열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라고 한다면 국가보안법의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입니다. 찬양 고무입니다. 이걸 갖다가 없애자라고 한 게 누구냐면 바로 원희룡입니다. 그리고 원희룡은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를 또 없애자. 이거야말로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다. 이것도 없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원희룡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이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로 해서 이 우리 북반부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저 북한 독재 정권은 바로 반국가단체인데 반국가단체 아니다. 북한은 지방정부다. 북한을 정부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제2조 그 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부를 참칭하고를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원희룡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또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진 이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 그거 사실 아니다. 그 커뮤니티나 보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전혀 사실 아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그래 잘못 생각했는데 내 입장이 지금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벌써 예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과연 원희룡은 정치인의 자격인가? 과연 원희룡은 맨날 말끝마다 정치란 뭐 국민들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아까도 무슨 권력은 뭐 국민들이 바다에 띄운 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끝마다 국민 하면서 어떻게 이 국민들이 그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원희룡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희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4년 9월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 중 정부 참칭 부분도 삭제해야 한다. 정부를 참칭한 것만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답니다. 맞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럼 북한 독재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 합법성,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 북한 독재 정권이 자기들도 정부고 자기들이야말로 이 한반도, 쟤네들 표현으로는 조선반도, 그래서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조선 괴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쟤네들이 정통성 있고 쟤네들도 합법적인 정권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원희룡은? 그리고 두 번째, 분단되는 상황에서 영토 규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헌법 제3조입니다. 영토 규정은 의미가 없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는 그 영토 규정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한반도 남반부에만 대한민국 정부의 그 영토로 인정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지금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들 북한은 외국이 되는 겁니다. 북한은 정부지 않습니까? 원희룡 주장 때문에 합법 정부고 거기는 우리 영토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외국입니다. 통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외국하고 통일합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통일합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통일합니까? 외국하고 통일하는 거 아닙니다. 저 북한이 우리의 미수복 영토이기 때문에, 저 북한 독재정권이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저 북한 독재정권이 정부를 참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토를 갖다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2,500만 북한 주민들 갖다가 압제하에 지금 착취 약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반역 세력들을 소탕하고 저 미수복지구를 갖다가 수복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헌법의 명령인데 원희룡은 그거 의미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유일 합법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보수 정치인이고 어떻게 이런 자가 우파를 자처할 수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뭐 얘기가 많습니다. 얘기가 많은데 결국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 여러분들 아닙니다. 저 북한 독재정권, 소위 말하는 조선 노동당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의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거는 소멸시켜야 되고 해체시켜야 되고 붕괴시켜야 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근데 원희룡은 아니다. 그거 정부다. 합법정부다. 국가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반국가단체 그걸 빼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더니 커뮤니티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원희룡은 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정말 원희룡의 과거 주장에는 문제가 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희룡의 안보관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원희룡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원희룡의 안보관을 과연 따질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나중에 원희룡의 지지율 이런 것들을 봐서 원희룡의 안보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도 많이 달아주시고 주위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깜빡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동안에 제 채널의 구독자 수가 이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구독 신청하셨다가 다시 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1026명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응원해주시고 또 많이 주위에 알려주신 덕분에 이렇게 단기간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신 바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당대회 끝나고 이 영상을 다시 찍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